평생 모은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5년 만에 노후 자금의 40%가 증발한 사람들의 공통점 아십니까? 큰 병원비도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친 작은 구멍들이었죠. 오늘 이 영상으로 당신의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버는 돈이 있으니까 조금 세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한국은퇴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은퇴자의 72%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노후 자금이 줄어든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 1위가 뭘까요? 예상치 못한 소액 지출의 누적이었습니다. 월 5만 원짜리 지출,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서너 개만 있어도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요. 첫 번째 함정, 자동이체입니다.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빠져나가니까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헬스장 회원권, 각종 멤버십.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상당합니다. 어떤 분은 자동이체만 정리했는데 월 30만 원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지출들이 습관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가입했지만 지금은 안 쓰는데도 계속 돈이 나가죠. OTT 서비스 3개 가입해놓고 실제로는 1개만 보는 경우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내역을 3개월에 한 번씩만 점검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안 쓰는 건 과감히 해지하세요. 망설여지면 3개월 동안 사용 기록을 체크해 보시고요. 한 번도 안 썼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독이 되죠. 많은 분들이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보장 내용이 겹치는 걸로요. 실손보험 2개, 암보험 3개, 연금보험 2개, 이렇게 중복 가입한 경우가 흔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권유할 때마다 가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보장이 중복되면 보험금을 2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만큼만 나옵니다. 2개 있어도 2배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보험료는 2배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험 정리만 해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금융상담센터에서 무료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 금융상품 수수료입니다.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이자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수료 확인해 보셨나요? 펀드, 적금, 예금 모두 수수료가 있습니다. 펀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이름만 다를 뿐 다 수수료예요. 연 2%씩 나가는 펀드도 흔합니다. 1억 있으면 1년에 2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은행 계좌 관리비도 있습니다.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월 2천 원씩 나가는 통장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2만 4천 원입니다. 카드 연회비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는 카드인데 연회비만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 받는 것보다 연회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도 모르고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세금입니다. 은퇴했다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세 나갑니다.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세 나가고요.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떼고 받습니다. 월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금 빼고 나면 90만 원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IRP나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매년 나가죠.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이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반 내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거든요. 집이 있고 연금 받고 이자 소득이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월 20만 원 넘게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건강보험료는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에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나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 구독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티빙, 웨이브, OTT만 해도 여러 개죠. 거기에 멜론, 지니뮤직 같은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 잡지 구독까지 더하면요. 하나에 10,000원씩만 해도 5개면 5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실제로 다 보시나요? 대부분 1에서 2개만 보고 나머지는 방치합니다. 젊을 때 가입한 서비스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잘 안 보는데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3개월 동안 사용 빈도를 체크해 보세요. 안 쓰는 건 과감히 해지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넷플릭스 하나면 충분한데 굳이 3개씩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가족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 경조사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지인 부모님 장례식, 친척 돌잔치, 한 달에 2에서 3번은 기본이에요.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죠. 예산을 잡지 않으면 노후 자금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안 가면 인심 없다고 할까봐 걱정되고요. 하지만 모든 경조사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만 가세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까지 다 챙길 필요 없습니다.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함정, 자녀 지원입니다. 자녀가 독립했어도 완전히 끝이 아닙니다. 결혼 자금, 집 마련, 손주 육아비, 계속 지원 요청이 들어오죠.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내 노후제 자금까지 털어주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노후에 돈 없어서 자녀한테 손 벌리게 되면 그게 더 미안한 일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는 선을 정하세요. 월 20만 원까지만 또는 1년에 5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한도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자녀도 이해할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자녀도 원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노후 계획을 이야기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아홉 번째 함정, 관리비와 공과금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들이죠.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합치면 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문제예요. 추워서 틀어놓으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름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절약하려고 춥고 덥게 지내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으세요. 단열을 잘하고 문풍지를 바르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도 재검토해 보세요. 요즘은 알뜰폰이 좋습니다. 통신사 바꾸기만 해도 월 2에서 3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1년이면 30만 원입니다. 열 번째 함정,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건강검진, 정기진료, 약값.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MRI 한 번 찍으면 수십만 원 나갑니다. 치과는 더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틀니, 보철 다 포함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이런 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최고의 절약입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병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11번째 함정, 소액 지출입니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빵 하나, 3,000원, 4,000원씩 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하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택시비, 외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상당해요. 가계부 써보면 놀랍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돈이 사라지거든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소액 결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실 겁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합치면 월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어요. 현금 쓰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카드는 쓴다는 느낌이 덜하지만 현금은 직접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요. 지출이 줄어듭니다. 12번째 함정, 취미 생활비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취미를 갖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조심해야 해요. 골프, 낚시, 등산, 장비 사고, 회원권 내고, 교통비 들고. 골프 한 번 치면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주 1회면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취미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겁니다. 돈 안 드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산책, 독서,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은 거의 돈이 안 들면서도 건강에 좋고 의미 있습니다. 취미에 쓸 예산도 미리 정해두세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이렇게요. 그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13번째 함정, 명절과 생일 선물입니다. 명절마다 친척들 선물, 손주들 용돈, 생일마다 케이크,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이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명절 선물 세트만 해도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들죠. 친척이 많으면 100만 원 넘게 나가기도 합니다. 1년에 2번이면 200만 원 이상입니다. 선물은 마음입니다. 비싼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 손편지 같은 것들요. 가족들과 대화해 보세요. 선물 금액 상한선을 정하자고요. 서로 부담 갖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해합니다. 14번째 함정, 충동 구매입니다.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시간 많으니까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죠. 건강식품, 건강기구, 주방용품. 지금만 이 가격, 마지막 기회 이런 말에 혹해서 삽니다. 집에 와서 보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홈쇼핑 보다가 전화하고 싶으면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 날도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지나면 안 사게 됩니다. 장바구니 담아두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삭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 가계부를 쓰세요.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써보세요. 모든 지출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까지 전부요. 한 달 후 분석해보면 충격받을 겁니다. 이렇게 쓸 줄 몰랐다고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앱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자동 연동되는 것도 있고요. 굳이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 전부 리스트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필요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가? 더 싼 대안은 없나? 보험, 통신비, 구독 서비스, 헬스장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 월 10만 원 이상은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새로 추가된 자동이체는 없는지 안 쓰는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 예산을 세우세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비, 항목별로 예산을 배정하세요. 예산 안에서만 쓰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초과하면 다른 항목에서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 통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해결책, 비상금을 만드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항상 생깁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가전제품 고장. 이럴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 없이 생활비에서 뺐으면 다음 달 예산이 무너집니다. 그게 반복되면 노후 자금까지 손대게 되는 거죠. 월 소득의 10% 정도를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세요. 6개월치 생활비 정도 모이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현금 봉투 시스템을 쓰세요. 한 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찾아서 항목별로 봉투에 나누는 겁니다.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용돈 봉투, 이렇게요. 각 봉투에서만 쓰는 겁니다. 식비 봉투 돈이 떨어지면 그 달은 외식을 줄여야겠죠. 눈에 보이니까 통제가 쉬워집니다. 카드는 고정 지출만 쓰고 변동 지출은 현금으로 쓰세요. 지출이 확 줄어드는 걸 느낄 겁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 자동화하세요. 저축을 의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연금 들어오는 날 바로 저축 통장으로 이체되게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비상금도 자동이체로 채우고 여행자금도 자동이체로 모으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해결책,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세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지출을 점검하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예산도 조정해야 합니다. 병원비가 늘었으면 다른 데서 줄여야 하고요.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연 1회는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점검하세요.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전부요. 그래야 큰 그림이 보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빼먹는 숨은 비용들 많습니다. 자동이체, 보험료, 금융수수료, 세금, 건강보험료, 구독 서비스, 경조사비, 자녀 지원, 관리비, 의료비, 소액 지출, 취미비, 선물비, 충동구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엄청납니다. 월 50만 원씩만 세도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게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가계부 쓰기, 고정지출 점검, 예산 세우기, 비상금 만들기, 현금 봉투 시스템, 저축 자동화, 정기 재점검. 이 7가지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통장 자동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안 쓰는 건 해지하세요. 보험도 점검하시고 카드 명세서도 살펴보세요. 한 달만 가계부 쓰면 눈이 뜨입니다. 어디로 돈이 새는지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알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새는 곳을 막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하나를 메우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지금 월 10만 원 아끼는 게 10년 후에는 1천만 원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